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 소송을 시작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남자 좀 한번 만나보라며 저에게 남편의 사진을 들이미셨어요. 실물은 어떨지 몰라도 사진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시 어떤 남자 연예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언뜻 보면 그 연예인 얼굴도 닮은 것 같고 소개팅을 하러 나가는 자리였으니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께선 그 밖에도 뭐 하는 남자고 어떤 집안이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건 솔직히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머니 지인이 주선하는 자리였는데 개차반을 데려다 놓진 않겠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생각과는 많이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사진 속 이미지와 달랐지요. 사진에서는 약간 차갑고 도시남자 같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둥글둥글하니 어른들이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생긴 것처럼 성격도 모난 구석이 없었고 상냥한 말투의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영화광이라고 불릴 만큼 영화를 좋아하는데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이 추천해 주었던 영화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쩜 취향이 그렇게 비슷하던지요? 이 남자다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3주 만에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연애를 시작했을 뿐인데 친구들도 가족들도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나이 29살에 처음 하는 연애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2번의 이별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궁금하지 않았기에 못하러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싶었지만 남편은 저에겐 뭐든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었으니 저를 속일 거라곤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건 사귄 지 2년쯤 됐을 무렵입니다. 5살 연상의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이 넘어가자 본격적으로 결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부담스러워서 화도 여러 번 냈지요. 그럴 때마다 저같이 좋은 여자를 놓치기 싫어 그렇다며 넉살 좋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제가 백기를 들었네요. 솔직히 이 정도로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설마 제 눈에 눈물 나는 일을 할까 싶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어떻게든 하루빨리 저를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눈도장을 찍어야 빨리 정도 들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 그 정이 무서웠어요. 남녀 사이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괜히 정이라도 들었다가 헤어지게 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양쪽 부모님까지도 상처를 받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아버님 어머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가면 가만히 목석마냥 앉아있지 말고 눈치껏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친정어머니가 더 긴장을 하셨던 것 같네요. 빈손으로 갈 수 없었으니 홍삼 세트와 제철 과일을 준비했고요. 첫 만남 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니시다 은퇴하셨다는 아버님은 말수가 없으셨는데 남편 말로는 매사 무덤덤하신 분이라 했어요. 한편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고 현재는 봉사활동 다니는 게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순하고 고분고분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모름지기 그러면 제일인 거라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왜인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네요.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과는 결혼 전까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2~3번의 기회가 있긴 했지만 매번 당일날 회사에 일이 생겼다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던가의 이유로 취소가 되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약속을 잡는 일도 쉽지가 않았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아주버님하고는 차차 친해지면 되지 않겠냐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지만 연애 때부터 남편이 제 앞에서 아주버님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였지요. 그러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아주버님이 유부남이고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황당했어요. 이게 뭐라고 말을 안 했지 싶었으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편의 반응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깜빡했답니다. 그러더니 자기 형이 결혼했고 안 했고가 우리 결혼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일이었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어오니 저도 달리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더군요. 아무튼 무사히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저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 때문에 크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비행기를 탔던 상황이라 제 마음은 한시가 급하고 바빴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댁으로 먼저 향했겠지만 솔직히 그런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연락드리라고 했고 그리고는 얼마나 서둘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원래도 심한 저혈압이셨는데 근래의 사업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많다 보니 순간 정신을 잃으셨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옆에 있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고요. 아버지가 괜찮으신 걸 확인하고 나서도 한동안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그렇게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이 뭘 하시냐니까 알겠다고 하셨다고 하길래 저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하루를 쉬고 이튿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께서 저를 본체만 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여행이 어땠는지 그런 건 고사하고 사도는 어떻냐, 괜찮으시냐도 한마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에 대해서 안 물어보시는 거 저를 무시하신 건 서운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그러실 수도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다는 걸 아시면서 괜찮으신지 한마디 물어봐주지 않으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저, 그리고 남편이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고 어머님은 찬바람을 쌩쌩 내뿜으시며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시곤 방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제가 안방을 노크하며 어머님께 괜찮으시냐고 배는 안 고프신지 외식하는 게 어떠실지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요. 난처한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제가 저지른 짓이니 저더러 수습하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신 게 제가 저지른 짓인 거냐고 따지고 드니 그럴 정신이 있으면 자기 어머니부터 달래드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싸붙이려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확 열리더니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노려보시더니 엄청 서럽다는 듯이 엉엉 소리를 내시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더러 이제 와서 못하러 왔냐고요. 당혹스러웠지만 저도 모르게 죄송하단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저희 오는 날에 맞춰서 음식도 잔뜩 만들고 했는데 저희가 친정으로 내빼서 너무 서러우셨답니다. 내빼다니 말씀이 심하시다 싶었지만 혹시 남편이 설명을 똑바로 안 했나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혈압으로 쓰러지셔서 걱정이 돼서 먼저 가게 되었다고 모르셨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자 안다고 잘 알지만 저혈압으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죽었냐입니다. 멀쩡하지 않냐고요. 제가 놀라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또 우시면서 서운해서 그러신답니다. 아니 서운하면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그때는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고 인사를 드리곤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러고 가면 어쩌냐길래 오빠는 더 있다 오라고 했어요. 나는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요.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선 저더러 적당히 하고 굽히고 들어가라 하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좋다 싫다 대답하진 않았지요. 다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며느리 노릇만 하자고 마음을 먹었네요. 이후로 명절이라던가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 정도만 챙겼습니다. 생신상 차려달라 하셔서 차려드리고 용돈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제가 죄송해서 그러는 줄 아셨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1년도 되지 않아 아주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결혼했다던 아주버님은 사실 저희가 식을 올릴 때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형님이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이후로 아주버님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셨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에 정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형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오셨습니다.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 상대도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속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더는 못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시댁에 두고 갔다대요. 어머님께선 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믿을 건 저밖에 없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애를 아무 생각 없이 떠맡으신 거냐고 마음 같아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엄마의 역할 그 이상은 바라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작은 엄마와 제가 생각하는 작은 엄마가 달라도 한참 달랐던 모양입니다.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주로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해줘야 하냐는 거였지요. 애가 아픈데 병원에를 데려가라거나 애가 잠을 안 자는데 너희 집에 며칠 데려가서 재우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지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게 처음은 아니셨습니다. 매번 짜증과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만 했고 그날도 그랬지요. 어머님께선 애 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 같다며 어떻게 하냐입니다. 병원에 데려가시라니까 저더러 오랍니다. 당신은 너무 피곤하다며 내일 봉사도 가야 한다고.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유난히 컨디션도 안 좋고 모든 게 짜증나는 날.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은 뭐 하시냐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지금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잔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 낮추래요. 저희 남편 자는데 깬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응어리 같은 게 가슴속에 목구멍으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는 여자지 않냐고 여자는 가족 돌보는 게 우선이라며 빨리 출발하랍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아주버님한테 얘기하시거나 병원에 연락하시라고 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또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작은 엄마라는 애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면서 네 새끼여도 그러겠냐입니다. 도저히 어머님의 억지를 상대해 드릴 수가 없어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가 남편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선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애를 왜 깨우냐며 이번엔 화를 내셨습니다. 울다가도 화를 내시고 그러다 다시 저한테 앓는 소리를 하시고 진짜 원맨쇼도 이런 원맨쇼가 없더라고요. 더는 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더러 당신이 받아보라고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건성건성 네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냥 좀 갔다 오랍니다. 가서 들여다보는 척이라도 하고 오래요. 그러면서 작은 엄마도 엄만 아니냐며 왜 이렇게 모성애가 없냐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애 낳으면 아주버님이고 어머님한테 아쉬운 소리하는 날이 없겠냐며 저더러 먼저 모범을 보이라나요. 제가 덕을 쌓아야 훗날 태어날 우리 애가 그 복을 누린다나 말 같지도 않아서 가볼 테면 당신이나 가보라고 난 모르겠다고 그러고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뒤척뒤척 하다가 밤잠을 설치고 어쨌든 출근은 해야 했으니 일어났습니다. 보아하니 남편도 제대로 못 잔 눈치더라고요. 제가 거실로 나가니 이야기 좀 하잡니다. 출근해야 하는데 바쁜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 출근이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밤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조카를 데려와야겠답니다. 자기가 보아하니 어머님은 연로하시고
조카가 온 뒤에는 봉사활동도 못 다니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눈치래요. 하던 봉사를 안 하니 죄를 짓는 기분이라며 이미 남편에게 하소연도 여러 번 하셨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깟 봉사하지 마시고 손자나 사랑으로 키워주시지 싶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저더러 어차피 매번 전화 받고 하는 것도 피곤하지 않냐면서 이참에 우리 애 키우는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더군요. 제가 싫다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싫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자기가 시댁으로 가서 조카를 키우겠다고 당분간 떨어져 지내잡니다. 그러라고 했어요. 생활비도 못 준다길래 그러라고 했지요. 사실 신혼살림 차릴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없어서 집 전세금을 제가 혼자 냈거든요. 대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고요. 남편 딴에는 자기가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하면 제가 크게 쫄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솔직히 생활비라고 받아봤자 제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 관리비에 공과금 내는데 들어갔지. 그러니 뭐 생활비 안 준다고 제가 쫄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보다 더 잘 벌고 있었는걸요. 제가 너무 순순히 생활비도 필요 없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지내겠다고 해도 그러라 하니까 자기도 괜한 말을 했다 싶었나 봅니다. 몇 번이고 저더러 후회 안 하냐고 물었으니까요. 저는 그만 좀 물어보라고 후회 안 한다고 내일 당장 내려가라고 했어요. 대신 서류 정리하고 가라고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었지요. 남편이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는지 어머님까지도 전화를 하셔서는 이제는 조카 문제 때문에 절 찾지 않을 테니 그저 둘이서만 행복하게 지내랍니다. 하지만 이 전화마저도 저는 불편하고 짜증이 났어요. 어머님이 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세상 서럽게 우셨으니까요. 어머님께선 당신은 저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당신을 너무 밀어낸다며 제가 그렇게 당신을 싫어하니 당신이 사라져 주시겠다나요? 어휴, 막말로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지요. 하도 들어서 인이 박혀 있었으니 시쳇말로 씨알도 안 먹혔지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도 모르시나 한번 읽어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였네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는 너는 시어머니를 뻑하면 울리냐며 진짜 인정머리 없다고 저를 못된 인간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이 꼴 저 꼴 보기는 싫고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안 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덕분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변호사 말이 저에게 불리할 건 없을 거라고요. 마음 편하게 먹고 잘 지내고만 있으라고 그러대요. 지금까지도 남편에게선 연락이 옵니다. 저더러 아직 애가 없어서 조카 이쁜 줄도 모르는 거고 어머님이 마음이 여려서 그러신 거지 아기는 없다고. 여전히 제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의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 반응도 양갈래로 나뉘는 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참지 그랬냐, 애가 나중에 크고 나면 얼마나 너한테 고마워하겠냐며 저를 탓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남의 애를 왜 너가 떠맡냐, 너네 시댁 이상하다 그러며 저 대신 욕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의견이 뭐가 대수겠어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지요. 앞으로도 한동안 쉬운 시간은 아닐 것 같지만 그동안 해왔던 신경전 모두 내려놓고 제 마음을 돌아보며 지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